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45화 인정받을 때, 무시당했을 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묻어가기 좋아하는 인천작두 강동구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지난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뭐 맨날 노니까요. 작두님은 수염이 그 사이에 많이 기셨네. 예, 뭐 변신을 좀 한번 시도해 보려고. 그렇죠. 예. 안 근데- 깎고 있습니다. 안 그죠? 깎고. 예. 이걸 좀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보시면 되게 멋있다 이런 말씀을 할 것 같은데 되게 안타깝네. 유튜브에 사진을 교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좋게 그죠? 얘기해 줘서 고맙습니다. 예. 역시 인문학적 소양 있는 사람은 칭찬도 참 잘하는. 그런가요?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요즘 우리 출근길 인문학이 어떻게 보세요? 청취자분들한테 좀 반응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반응은 잘 모르겠는데 어. 제가 하나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예,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아들이 학교를 간다고 예, 길을 막 올라가고 있는데 어,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예. 저희 출근길 인문학을 틀어서 두 분이 같이 들으시면서 그래요. 그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스피커폰으로. 네, 어. 그래서 네. 제가 야 그게 말이 되냐? 우리 듣는 사람이 얼마 된다고 지금 우리 동네에서 네가 그걸 듣는 그것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랬더니 아니라면서 아빠 목소리도 들렸고 또 철학자님 목소리도 들렸고 네. 우리 작두님 목소리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는 여기서 잠깐. 이건. 그건 이제 중간에 나오는 거니까 그건 못 들었는데 오케이.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를 하면서 와 의외로 모르겠어요. 구독은 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은 의외로 꽤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예. 들면서 굉장히 위안이 되더라고요. 아니 그러네. 애가 로또 복권 당첨 확률보다 더 힘든 걸 그러니까요. 경험했네요. 그렇죠? 저는 우리 그 청취자분들이 출근길 인문학 별로 인정 안 해주시는 것 같아서 좀 약간 위축이 되었는데 방금 자유인님 말씀 들으니까 약간 힘이 들기도 합니다. 네. 힘이 아, 나기도 그러네. 합니다. 그죠? 아니, 그래서 혹시 너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 그죠? 혹시 이렇게 들으시다가 예. 저희 고양시 쪽에 사시는 예. 어느 이렇게 노 그죠. 부부께서 이 방송을 다시 들으신다면 네.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차라도 한번 대접을 할 수 있게. 그렇죠. 이 고양시 이름 너무 넓고 고양시 무성구, 네, 덕양구, 덕양구, 네, 예, 뭐 성사동까지. 성사동까지. 예. 예. 아마 그 정도 하면 딱 한 네. 분 있을 거예요. 그런가요? 꼭 좀 대접해야 될 분이시네. 실제 이 길거리를 다니다 다른 분들이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장면을 보면 되게 기분이 묘할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목격자의 증언에 의존할 뿐이지만 예. 그래도 너무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그러네요. 하니까. 사실 제가 지금까지 책을 한 8권 정도 냈잖아요. 근데 예. 한번 경험해 보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뭐 KTX나 고속버스를 딱 타고 갈 때 옆좌석에 앉은 사람이 내 책을 내 책을 쫙 읽어. 읽어보는 거. 요거 제가 그것도 재미난 얘기를 하나 드리면 예. 저는 봤습니다. 그래요? 제가 서점에 갔는데 우리 철학자님 책을 보고 계시는 중년의 신사분을 봤어요. 예. 리더를 위한 인문학이라는 책이었는데 그러네요. 또 네. 그거 얼떨결에 혹시 나 아니었나요? 그러네, 그죠? 실제 그런 장면을 보면 되게 기분이 좋죠, 그죠? 예. 이게 이제 오늘 주제랑 관련이 있는 건데요. 오늘 주제는 받을 때와 무시당했을 때. 그러니까 인정과 무시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죠? 두 분께서는 이렇게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았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나요? 작두님은 있죠. 언제였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인정 칭찬에 무지하게 약해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팔랑귀. 누가 인정해주거나 칭찬을 해주거나 예. 이러면 거의 미친놈 널뛰듯 하는 그죠? 성향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서 듣기로 보정도 많이 써주시고. 그러니까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옛말에 남자는 뭐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예. 여자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자를 위해서 뭐 화장하고 뭐 예. 이런 얘기가 그렇죠. 있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그래서- 전국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 아주 뭐
사소한 거라도 네. 누군가한테서 그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있을 때는 정말 기분 좋고 더 열심히 하게 되지요. 예. 그러네요. 음. 그 반대로 좀 인정 안 해주고 무시했다, 뭐 무시당했다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었죠. 까였다 뭐 이런 거죠. 까요, 네, 그렇죠. 네.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까였다. 예. 근데 까이는 게 공식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까이는 것보다 내가 뭔가를 그 상대방한테 원하거나 표현을 하는데 예. 아니 뭐 딴 생각하거나 아니면 어. 대충 넘어가거나 하는 예. 뭐 이런 거 정도에도 우리는 또 그렇죠. 사소하게 집중 안 사소하게, 해주고, 예, 그죠? 예. 예. 내가 얘기하는데 집중 안 해주고, 그러니까요. 딴짓하고 이런 거죠. 아, 예. 뭐 그죠? 해야 돼.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났다. 만난 사람이 많이 나를 좀 무시한다 이러면 주로 어떻게 반응하세요? 일단은 더 시도를 해보는데 네. 잘 안 되면 나도 쌩까지요. 예. 그러니까 소심한 복수, 그죠? 소심한 복수. 자유님은 어떠세요? 인정받거나 무시받는 경험 이런 것들이 어느 쪽 비율이 높아요? 저는 뭐 모르겠어요. 그게 어, 시기마다 좀 틀린데 뭐 대부분 다 저희는 공감을 하실 것 예. 같은데 이제 직업이 이제 강의하는 예. 일이다 보니까 그렇죠. 강의할 때 그런 게 막 이렇게 교차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때는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일단 강의하는 중간에도 눈빛도 좀 다르고 어.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마지막 인사할 때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런 뭐 박수 내지는 진정성 눈빛 또 끝나고 이제 나갈라 그러는데 막 쫓아와서 뭐 이렇게 인사도 하고 뭐 이렇게 그렇죠. 하잖아요. 그럼 기분이 좋죠. 그렇죠. 예. 근데 반대의 경우는 또 되게 엄청 지루하고 일단 과정 자체가 1시간만 해도 막 한 8시간 한 것 같은 느낌 그죠? 때문에 요즘 당장 때려치고 그죠? 싶은 생각도 들 때가 많은데 요즘은 뭐 저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내지는 전 세계에서 강사라는 직업,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갖는 공통의 딜레마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이렇게 강의나 수업 중에 스마트폰을 맞아요. 보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거 스티브 완전히, 잡스한테 그죠? 우리가 지는 거죠. 그렇죠. 네. 완전히 개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죠? 그렇죠. 어쨌든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별로 힘이 안 나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인정받을 때도 있고 무시당할 때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문학적 설명을 하고자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네. 요즘에 네. SNS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좋아요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어, 우리 이 팟빵 들으시는 분들이 예. 좋아요 이렇게 한번 좀 눌러주면 그렇죠. 좋은데 안 그렇죠. 눌러요. 그러네요, 그죠? 실컷 듣고는 네. 좋아요를 안 누르면 우리가 혹시 오해할 수도 있지. 네. 우리를 무시하시는 건 아닌가? 이거 뭐 협박인지 업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좋아요, 구독 많이 예. 부탁드립니다. 예.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면 오늘 주제는 인정과 무시죠, 그죠?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가령 초등학생 자녀가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나 다음에 크면 훌륭한 과학자가 될래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빠가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과학자가 되려면 수학을 잘해야 되는데 넌 수학을 잘 못하잖아.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과학자 되기 힘들 텐데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아이의 기분은 어떨까요? 네. 사실 저는 비슷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래요? 가해자야, 피해자? 가해자죠. 아들이 이제 만화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하고 제가 보기엔 되게 잘 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들이 여기서 잠깐 그렇죠. 얘기를 하는 네. 그죠? 목소리 좋은.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그 아내도 그렇고 야, 넌 커서 만화가가 돼야 돼. 이런 얘기를 이제 간혹 하는데 대신에 이제 그 얘기 플러스해서 뭔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화가는 말이야. 그림만 잘 그려서 되는 게 아니야. 스토리를 잘 짜려면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돼. 이 얘기를 했더니 만화를 여전히 즐기고 하는데 자기는 절대 만화가는 되지 않을 거라면서 부모님의 얄팍한 수를 네. 다 간파를 한 거지. 다음부터는 더 이상 아버지하고 이야기하기 싫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어쨌든 자유님은 좀 강도는 낮은데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사례의 아이는 아빠가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고 무시한다라고 느끼겠죠, 그죠? 그래서 아이는 기분이 확 상할 겁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주지
인정하느냐 무시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독일의 사회 철학자인 악셀 호네트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개인의 자아 실현을 가능케 하는 조건으로 인정과 무시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악셀 호네트가 누구인지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악셀 호네트는 1949년 독일 에센에서 태어나 여러 대학에서 철학, 사회학, 동문학을 공부하였으며 지금도 생존하고 있습니다. 1996년 위르겐 하버마스로부터 프랑크푸르트 대학 철학교수직을 물려받았으며 인정 이론으로 유명한 정치 철학가입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로 불리는 그는 1세대인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 2세대인 위르겐 하버마스의 뒤를 잇는 3세대 프랑크푸르트 학파 철학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산실인 사회연구소 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끝! 호네트가 말하는 인정이란 개인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상대방을 긍정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앞에서 자녀에게 넌 수학을 못해서 과학자가 되기 힘들 거야 라고 말하는 아빠는 자녀의 정체성을 긍정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고 있는 셈이죠. 그 결과 자녀는 자아를 실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무시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의 핵심 그건 것 같네요.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곧 무시가 되는 것.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여기 이제 아이는 아빠한테 그 얘기를 할 때는 인정을 바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안 해주면 무시가 되는. 그렇죠. 인정이 그렇죠. 좌절됐을 때 그렇죠. 맞습니다. 무시당한 예. 기분이 든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기분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개인의 자아 실현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아까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죠 과학자가 되지 못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영향을 받아서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데 이제 그 타인의 인정을 통해서 집단 속에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나 과학자가 될 거야 이러면 아유 우리 아들 넌 틀림없이 잘 될 거야 이러면 소중한 가족의 일원으로 존중받고 인정받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데 그거가 좌절되고 있는 거죠. 그죠? 반면에 이제 그 인정 말고 무시란 정의가 이렇습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기대가 타인에 의해서 무산되는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 우리 굉장히 자주 경험하는 건데요. 가령 단체로 노래방을 가면 그죠? 내가 열심히 노래 부르는데 아무도 호응해주지 않고 지들끼리 대화만 하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노래 부르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바로 무시죠.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자유님은 노래 잘하잖아요. 네. 아니 그래도 뭐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노래방에서 무시 당하고 안 하고는 노래 잘하고 못하고랑 뭐 그런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이게 요새는 그냥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기대 자체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드는 뭐 이런 그죠?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혼자 가는 노래방 있잖아요. 코인 맞아요. 노래방 이런 데 가서 혼자 네, 이제 맞아요. 주구장창 예, 부르기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상대방을 향한 이 인정이나 무시의 감정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서로 쌍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사람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았을 때는 자기를 인정해 준 그 상대방을 긍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심지어 우리 작두님처럼 보전까지 써주는 일까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죠? 반대로 무시당했구나라는 느낌이 들면 기분이 나빠지면서 자기를 무시한 상대를 정화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자기를 무시한 대상이나 집단과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그죠? 관계를 멈추거나 심한 경우에는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서 아빠한테 무시당했던 자녀는 아빠를 좋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싫어하기까지 하겠냐마는 그냥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빠가 그렇지 뭐 이렇게 그렇죠? 하고는 네, 그런 게 많이 또 있는 가만히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인정받는 게 사람을 막 이렇게 동기부여시키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무시당해서 열받아가지고 네. 또 열심히 하는 경우에 그렇죠. 동기부여도 또 가능할 예, 수도 그렇죠. 있는 거여서 네. 자아 정체성이 강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상대가 무시를 하더라도 그 무시에 영향을 받진 않죠. 네. 근데 이제 우리 이 인정 이론에서는
상대방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인정을 먹고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타인의 인정 여부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주 뛰어난 사람은 인정 이론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든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은 좀 소수잖아요, 그죠? 대부분 그렇죠. 이제 네. 관계 속에서 타인의 인정을 받는 거죠. 뭐 경험하셨겠지만 노래방에서 자기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으면 갑자기 노래 부르기가 싫어지고, 그죠? 마이크를 내던지고 뛰쳐나가고 싶은 심정이 드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호네트는 이러한 태도를 뭐라고 그랬냐 이러면 사회적 투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인정받았을 때는 긍정적 자아가 형성되어 상대방한테 호의를 보이기도 하지만 무시를 당한 경우에는 부정적 자아가 형성돼서 사회적 투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먼저 상대를 인정하려는 태도 이런 걸 갖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상대를 인정하려면 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죠? 이야기를 좀 해야 네.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무시는 노하우가 없어서 잘 하시더라고요. 그럼 근데 인정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악셀 호네트는 상대방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3가지 유형을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가 사랑이고요. 두 번째가 권리 부여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연대입니다. 단어가 좀 확 안 오죠? 네, 그래서 약간 뭐 성인군자 말씀 같은 느낌이 예, 좀 그죠? 드는데 부연 설명을 좀 네. 해드릴게요. 요 세 개가 다 각각 약간은 차이가 있는 차이가 거죠. 좀 예, 있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네. 악셀 호너트가 얘기하는 인정의 첫 번째 방법은 사랑입니다.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랑이라는 인정을 경험하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긍정적인 자기의식을 형성합니다. 가령 부모님한테 평소에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일수록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삶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타인의 사랑을 경험하면 할수록 당사자는 자기의 욕구나 필요가 잘 충족될 거라고 믿고요. 또 언제든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매사에 자신감 있게 행동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호네트에 따르면 이런 사랑이라는 인정 경험은 단지 부모 자식처럼 사적인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사회적 관계에서도 사랑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게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가령 개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이 애정을 갖고 배려해주고 도와주려는 풍토가 이렇게 잘 조성된 사회라면 그 사회 구성원, 집단 구성원들도 스스로를 긍정하고 좀 자신감을 가지는 경향이 커진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네,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이제 좀 가장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그렇죠. 드는데 사회적 약자를 좀 배려하고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문화 풍토가 좀 조성된다면 우리 사회 전체 구성원들의 자신감이 올라가서 좀 긍정적인 사회, 밝은 그렇죠. 사회가 되지 않을까 뭐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하네요. 그 개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사랑이 넘치는 문화가 조성되면 좋습니다. 그 인정의 두 번째 방법은 권리 부여인데요. 인간은 권리 부여라는 인정을 경험하면서 자존심이라는 긍정적 자기의식을 형성하게 됩니다. 만약 자기한테 타인과 동등한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무시받았다라는 인상을 받게 되죠. 가령 여러 사람이 함께 예능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이야기할 기회를 많이 주는데 자기한테는 별로 말할 기회를 안 주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당사자 기분은 어떨까요? 뭐 당연히 기분이 안 좋겠죠. 근데 그죠? 뭐 우리 리더십 이론 얘기할 때도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좀 많이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예를 뭐 들면 권한임이 필요하다, 그렇죠. 뭐 공정성 이론 예, 이런 그렇죠. 것들도 예.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 삶에서도 결국에 이런 것 같네요. 그죠? 같은 예. 어떤 환경 속에서 꼬다난 보직자루처럼 이렇게 있다 보면 그렇죠. 그거 무시를 하려고 한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상대방은 정작 당사자는 무시당했구나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예, 가능성이 많은 맞습니다. 것 같아요. 저희도 셋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 왕따 시켜놓고 두 사람만 막 얘기하면 이건 권리 부여가 안 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건 인정받았다라는 느낌보다는 무시당했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뭐 묻어가기 좋아하는 사람 참을 만해요. 그러네, 이건 그죠? 묻어가기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한편으로 얘기하면 평소에 긍정적 자기의식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이처럼 자기에게 타인과 동등한 권리가 주어지지 않을 때는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들면서 긍정적인 자기의식을 갖기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인정 경험으로서의 권리 부여도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들이 향유하는 제도적 권리가 자기한테도 주어질 때는 당사자는 이제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구나라고 느끼게 되는데요. 반대로 보통 사람들이 누리는 사회적 권리가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취업 준비생이 자기가 원하는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권리가 주어졌구나 라면서 인정을 받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반면에 취업에 실패를 했거나 정규직이 아니라 원치 않는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 권리 부여 측면에서 인정받았다라는 느낌을 갖기 힘듭니다. 그 결과 나는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닌가 보다 라면서 부정적인 자기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취업준비생들이 좋은 일자리 구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가 청년들한테 좀 권리 부여를 좀 못 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좀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나 걱정이 되는 거죠. 네.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청년 실업 문제는 네. 뭐 당연한 건데 잠깐 생각나는 게 과거에 네. 이 비슷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제가 조직에 있을 때 사람을 벌을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 아무 일도 안 주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도저히 사람을 미치게 해서 스스로 예. 사직을 하게 만드는 맞죠. 그런 네. 관행들이 과거에 있기도 그렇죠. 했었어요. 그것도 이제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네. 저도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옛날 직장 다닐 때 특히 그 좀 직급 고직급자들을 자를 때 맞습니다. 그죠? 이 그 노동법상 무작정 자를 수 없으니 일단 인사발령을 내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팀에 가 보면 책상 하나 있고 전화기 하나 딱 놓여 있고 아무 비품도 없는데 거기에 부장들 이런 사람들을 대여섯 명 막 넣어놓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스스로 알아서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는 게 있는 맞습니다. 거죠, 그죠? 예. 이것도 완전 무시하는 거죠. 네. 이게 실제 우리나라도 이제 청년 실업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해서 이 네. 문제를 해결하려고 뭐 여러 노력들이 있긴 한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우리보다 앞서서 이런 문제들이 심화돼서 최근에 뭐 인간 증발 뭐 이런 얘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그냥 단순히 특정 공간에 갇혀서 이렇게 활동하는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실종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심각한 단계로 넘어갈 그렇죠. 수도 있어서 무시의 단계가 심해져서 그렇겠군요, 네, 네. 그죠? 예. 그러니까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한다라는 게 사회 현상으로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예. 우리나라도 그 수준까지 가기 전에 어. 좀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투표를 잘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인정의 세 번째 방법은 이제 사회적 연대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연대를 경험하면서 자부심이나 자긍심이 생기고 긍정적 자기의식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사회적 연대의 전제 조건으로 해당 개인이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 개인이 공동체의 구성원들로부터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인정을 받을 때 개인은 사회적 연대를 경험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긍정적 자기의식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러한 사회적 연대는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령 부모가 자식을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아들 최고, 우리 딸 최고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 자녀도 가족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연대감을 느끼고 긍지를 갖게 되죠. 근데 가령 이런 경우 있죠. 쟤는 누굴 닮아서 그런 거야. 남들 보기 창피해 죽겠네. 뭐 이런 말을 들으면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연대감을 느끼기 어렵고 그 결과 긍정적 자기의식을 갖기도 힘들어지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가치 있게 평가해주지 않으면 예, 그렇죠. 가족으로서의 어떤 연대감 이런 예. 것들 뭐 당연히 그렇죠. 갖기가 힘들겠죠. 나는 우리 집에서 내놓은 자식인가 그렇죠. 보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인정 방법으로서의 사회적 연대는 자신이 그 사회에서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크게 가질수록 해당 공동체의 소속감이 커지고 또 그 결과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집니다. 가령 축구 동호회 같은 데서도 에이스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은 해당 동호회 멤버로서의 긍지를 더 크게 가지고 또 그 결과 동호회 활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엑스트라보단 주연 배우가 영화에 더 애착과 긍지를 갖는 거 뭐 이런 것도
그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그렇게 있습니다. 되겠네요. 뭐 예. 엑스트라도 긍지 애착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있죠. 근데 이게 그죠? 평균적인 얘기긴 하죠. 네. 그죠? 아무래도 자기가 그 어떤 부분에 기여하는 게 높다고 생각할수록 네. 이제 애착이 더 갖고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그 작두님이 게스트로 올 때하고 이제 정규 멤버일 때하고 애착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요. 아, 그죠? 이런 게 사회적 연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오늘은 악셀 호네트의 인정 이론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인간은 누구나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스스로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기의식을 형성하게 되고 또 자기를 인정해 준 사람에게 호의를 가지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내게 됩니다. 해서 가까운 사람끼리 좀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자기가 먼저 상대방을 인정해 주려는 노력을 하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옛날 책 중에 예. 제목 중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유명한 뭐 책이죠. 이런 예. 게 있었잖아요. 예. 뭐 칭찬을 인정 예. 동일선상에 놓는다면 예. 인정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얘기도 이렇게 딱 얘기할 맞는 수 것 같아요. 있겠습니다. 그죠? 예,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타인과 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이라면 오늘 소개됐던 악셀 호네트의 인정 이론 요거 한번 좀 더 공부해 보시고 한번 실생활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 이런 네, 생각도 좀 좋습니다. 드네요. 예. 네. 그럼 이제 마무리하죠. 그죠? 예, 마무리는 잘 아시다시피 한 줄 평 시간입니다. 작두님부터. 한 줄 평. 칭찬 한마디와 리액션 있는 경청. 그리고 우리 방송의 좋아요와 구독. 그죠? 그죠? 좀 그 쏙 보이는 한 줄 평이긴 합니다만 네. 저는 마음에 징징이 되는 거예요. 저는 마음에 굉장히 듭니다. 예. 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위해선 부정 대신 긍정을, 동정 대신 인정을 보내자. 부정 대신 긍정, 동정 대신 인정. 그죠? 그 우리 자유인님 한 줄 평을 보면 이런 좀 대꾸되는 문구를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 라임이 네. 살아있어요. 그쵸. 예. 역시. 예. 그렇죠. 근데 매번 하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써야 됩니다. 그죠? 네. 어쨌든 오늘은 인정받을 때, 무시당했을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다라는 욕구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지는 기본 욕구죠.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의식을 형성하게 되고 또 자기를 인정해 준 사람한테 호의를 가지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반면에 인정이 아닌 무시를 경험한 사람은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고 오히려 사회적 투쟁을 일삼는 경우도 생기죠. 따라서 가까운 사람끼리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자기가 먼저 상대방을 인정해 주려고 노력해 보라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 작두님 얘기한 것처럼 인정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거죠. 그죠? 예.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45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